출력 라인과 입력 라인이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그 이상이 되니까 별도로 분배 장치라는 걸 만들어 놓아서 안에 릴레이를 넣어서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 휴대폰으로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꽂아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도 하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 생각을 해봐. 배터리가 있어. 네. 배터리가 있어. 그러면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땐 전압이 다르게 걸린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방전할 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빼쓰지만 얘를 충전할 땐 여기가 마이너스로 걸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네가 생각을 해봐. 이건 배터리인데 지금 너는 휴대폰 꽂아갖고 충전하면서 쓰고 있잖아. 네. 얘는 어떻게 연결된 거야? 그럼? 네 개 다. 방전 쪽도 뭐 모터로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기 배터리 이제 12V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컴프레서, 히터,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여기는 지금 안 나와주면 자동차의 각종 그 전장 제품들에도 다 전원이 들어가야 되잖아. 하다못해 요즘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많으니까 뭐 모니터 키고 뭐 블랙박스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다가 안에서 쇼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그러니까 배터리는 하나인데 라인이 입력 라인이 여러 개야. 이렇게 급속 라인 하나, 뭐 완속 라인 하나. 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릴레이가 필요한 거야. 거꾸로 얘가 나갈 때도 어떨 땐 일로 나가고 어떨 땐 일로 나가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시스템이냐면 정상적일 때는 왼쪽에서 왼쪽을 공급하고 오른쪽에서 오른쪽 공급하는데 하나가 꺼지면 오른쪽에서 왼쪽도 공급해야 돼.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전선을 연결을 할까 이거야. 그게 지금 이거랑 같은 거야. 배터리는 하나인데 입력 라인이 두 개야. 하나는 고속, 급속, 하나는 완속. 이거 두 개가 절대로 붙으면 안 되지. 전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가운데 릴레이가 들어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하나 연결했으면 그쪽으로만 딱 붙고 이쪽으로 붙지 않게. 한쪽 전원만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왼쪽에서 왼쪽으로 공급이 되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급돼 중간에 연결 부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연결 부위에 릴레이를 달아서 만약에 얘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얘 전원을 차단해버리고 이 연결 부위를 열어. 그럼 이렇게 공급이 되게. 그럼 한쪽 라인이 두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게 전기도, 이게 전기 에너지도 그렇지만, 전기 에너지도 그렇지만, 연료도 그렇게 공급하게 만들어져 있어. 각각의 연료 탱크가 따로 있단 말이야. 좌측 연료 탱크는 좌측 엔진에, 오른쪽은 우측에. 근데 엔진이 아까 같이 꺼졌거나, 뭐 연료에 불균형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유효적절하게 조절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하이드롤릭이라고 그 유압 시스템도 그래. 좌우측 시스템이 따로 있지만 중간에 밸브가 있어서 열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큰 전류가 공급이 된다는 뜻이고, 큰 전류가 공급이 되면 반드시 열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꼭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냉각 장치는 반드시 들어간다. 전기차지만 정비를 할 때 이런 냉각 호스를 작업을 웬만하면 다 해야 될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지. 고전압이 들어가는 곳을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냉각 다. 어떤 내연기관보다 이 배관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 냉각계통 작업할 일이 흔치는 않거든. 당연히 이게 전기차나 한번 수리하려고 그러면 뭐가 됐든 수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반나절 이상은 걸릴 거야. 그리고 전기차 한번 수리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거야. 이 정도, 그러니까 뭘 하나 할도 간단하게 뭐 1시간 이내로 끝나고 이런 작업이 많지 않으니까. 야. 그치? 그러니까 외장재 작업들이나 아니면 차 실내에 있는 전장 제품들 작업하는 거 외에 엔진을 건드린다. 배터리나 뭐 모터나 아니면 이제 전원, 이 고전압 계통 전원을 건드린다. 그러면 하루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보이겠지만 뉴스에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도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은 분명히 있더라 이거지. 그럼 그것도 이제 뭐 리콜까지는 안 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지침이 있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매뉴얼에서 없는 결함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물론 매뉴얼에 그런 게 있겠니? 밟지 않아도 가는 현상 뭐 이런 게 그러게요. 있을까? 예측했을까 이런 거? 예측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매뉴얼에 없는 결함인데 새로운 기계 장치들이 나오면 이게 현장에서 적응하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데까지 이제 시행착오 내지는 뭐 기계 입장에서도 적응하는데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비행기도 뭔가 하나를 개발을 했어. 그럼 시험 비행만 몇 년을 하거든. 그래서 검증을 거쳐야 이게 현장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찌 보면 테스트베드 역할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지 일정부분. 그렇지. 근데 엔진은 그렇지 않아. 토크를 내려면 RPM을 올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해서 크랭크 축을 회전해서 최고 속도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그 시간에 도달을 해야 그 토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그 토크가 한 방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물리적인 구조상 불가능해. 제트 엔진도 그래. 제트 엔진도 특정 RPM이 올라가야 그 출력이 나온단 말이지. 그 RPM을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물리적으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얘는. 근데 모터는 아니야. 전류의 양만 많이 넣어주면 걔는 큰 토크가 한 방에 나와버리지. 전혀 다른 개념의 차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제로백이 3초대야 기본이. 초기 모델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내연기관이 없어졌고 부품이 없었을 뿐이지 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거지. 무게가 또 타이어의 큰 변수란 말이지.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있어? 너무 차가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타이어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전기차용 타이어한테는 큰 변수지. 이게 좀 전에 이제 봤지만 바닥이 다 한 덩어리잖아 이렇게. 네. 배터리 팩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언더커버라는 걸 분리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 커버 자체가 없어. 그냥 밑에 강판이 아예 붙어 있을 거야.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서 뭘 작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아예 존재지가 않을 거다. 다 위에서 뭔가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질 거고, 작업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을까. 비행기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니까. 근데 얘네는 이 생각을 해봐. 지금 밑에 언더커버가 있어서 밑에 걸 뜯어서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비실 하부에 있는 부품들 정비할 때 그럴 때는 차를 띄워놓고 밑에 밑에 작업을 하겠지만 이 플랫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밑에를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쵸. 위를 다 그러니까 전기 장비실 안에 밑에 있는 부품을 뭔가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다 뜯어야 되는. 다 뜯어야 되지. 야, 그것 일이다. 보통이 아니겠지. 이 전기 자동차를 정비하는 그 정비사들을 별도로 키우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아마 교육원도 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쌍용에도 이번에 그 전기차가 나오잖아. GS 입장에서는 이제 주유소를 약간의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정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하겠지 당연히. 정비뿐만, 그러니까 경정비지, 이제 전기차의 경정비 내지는 서비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각각의 주유소를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서비스 관련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간단한 충전부터, 뭐 지난번에 우리 인터배터리 전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그 전기 뭐 대림에서 운영하는 그 전기 스쿠터 이런 것들 충전 설비 이런 게 이제 다 그쪽으로 이제 흡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주유소는 어디든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뭐 임대용 아니면 뭐 개인용이든 뭐 이런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소가 거기에 이제 설계가 돼서 배터리를 거기서 이제 충전된 걸 빼다가 내 걸 교체하고 내 건 반납하고, 이렇게 생수통만한 그 배터리 있잖아. 그렇게 해서 똑똑똑 뭐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뭐
지금 우리가 생수팩 그 6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들어서 옮기잖아,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에 그 정도 무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 그런 거를 한 2개 내지 3개를 트렁크에 넣는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한 200km 정도는 달릴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가볍게 교체할 수 있도록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 내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싶어.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 배터리 교체 관련된 얘기를 내가 몇 년 전에 했잖아. 네. 그게 지금 이미 이제 전동 스쿠터에서 나오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 충분히 자동차도 가능할 거라고 봐.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관련된 산업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 뭐, 거기도 분명히 또 다양한 결함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죠. 그 관련된 산업도 분명히 또 생길 거고. 배터리 안 쓰는 일단 기계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관심을 좀 갖다 보면, 그쪽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뭐, 나중에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기도 좀 수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공부 좀 합시다. 네.